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동영상의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지만 상당히 위험하고 당장 멀리해야 할 사람들의 특징. 우리는 종종 주변 사람들의 행동이나 태도가 처음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나 행동이 자잘한 문제로 여겨지고 친근함을 느낄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이 주는 영향은 우리 삶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점점 더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마음의 평화를 깨트리며 결국 우리에게 큰 정신적 부담을 안기게 됩니다. 그들은 바로 우리가 멀리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 처음에는 그저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자신만의 세상에 갇혀 모든 것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은 그들의 세계에서 중요하지 않으며 항상 자신이 우선이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필요할 때만 다가오고 당신이 그들에게 필요한 순간엔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로는 친구라고 하지만 사실 그들에게 당신은 그저 자신의 이익을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중요한 순간에 당신의 존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자신만의 문제에 집중하며 말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바로 자기중심적인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어려움이나 감정은 전혀 신경 쓰지 않으며 그저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 밀어붙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가까워지면 결국 자신이 그들의 감정을 돌봐야만 하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그들의 이기적인 태도에 지쳐가게 됩니다. 결국 자신도 모르게 그들의 세계에 휘둘리게 되는 것이죠. 항상 타인을 비난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모든 문제의 원인을 타인에게 돌립니다. 어떤 일이 잘못되면 항상 내가 그랬기 때문에라며 다른 사람을 비난합니다. 그들은 결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모든 문제는 반드시 다른 사람들의 실수에서 비롯된다고 믿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려 하며 누군가의 실수를 끊임없이 지적하며 그들 자신의 불편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깁니다. 가령 업무에서 실수가 있었을 때 그들이 그 실수를 책임지기보다는 왜 이렇게 됐냐며 다른 사람을 탓하고 그들의 실수를 공개적으로 부각시키려 합니다. 또는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길 때도 내가 그렇게 했잖아라며 모든 것을 타인의 탓으로 돌립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면 우리는 그들의 무책임한 행동에 계속해서 휘둘리게 됩니다. 그들은 결코 변하지 않으며 그들의 실수를 지적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결국 그들과의 관계에서 얻는 것은 스트레스뿐입니다. 감정적 착취를 하는 사람. 이들은 자신이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감정적 도움을 요청합니다. 처음엔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에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고통은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전가되고 결국 도움을 주는 사람들은 지쳐가게 됩니다. 이들은 결코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의지하고 그들의 감정을 자주 의도적으로 쏟아내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을 소모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당신에게 자주 정말 힘들어라며 자신의 문제를 쏟아내고 당신은 그 말을 듣고 위로해줍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고 계속 반복됩니다. 당신은 점점 지치고 그들에게 아무리 도움을 줘도 상황은 개선되지 않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반복적으로 겪게 되면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점차 자신의 감정을 더 이상 돌보지 않게 되고 결국 자신도 소모되고 말게 됩니다. 이들은 결국 친구가 아닌 감정적 착취자일 뿐입니다. 지나치게 경쟁적인 사람. 경쟁은 우리가 성장하기 위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지만 지나치게 경쟁적인 사람들은 그것을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힘든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이들은 모든 상황에서 나만 잘하면 되라는 식으로 접근하며 주어진 일이나 환경에서 타인과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심지어 작은 일에도 경쟁을 붙여 타인을 무시하거나 상대방을 자꾸 내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성취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야만 만족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편해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친구가 좋은 성과를 내면 그것을 인정하기보다는 나도 더 잘할 수 있었다고 말하며 비교합니다. 또는 당신이 잘못한 부분을 지적하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피로감을 안겨주며 그들의 경쟁심은 결국 당신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이들과의 관계는 결국 경쟁을 넘어서는 건강한 교류가 아닌 서로를 상처주는 싸움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끊임없이 당신을 통제하려는 사람. 이들은 당신이 무엇을 하든 어떻게 하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당신을 조종하려 합니다. 그들의 말은 자주 권위적이며 이건 이렇게 해야 해라거나
너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라고 말하면서 당신의 선택을 제한하려 합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조언을 따를 때가 있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은 당신의 행동 하나하나를 지배하려 하며 점차 당신의 자유를 빼앗아 갑니다. 가령 그들은 당신이 친구들과 만날 때마다 왜 그 사람들과 계속 만나? 라며 당신의 사생활을 간섭하고 심지어 당신의 직업이나 생활 방식을 비판하며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바꾸려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에 맞춰서 당신의 행동을 조종하려 하며 당신이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결국 이들과 함께 있으면 점차 자아가 사라지고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자신의 선택을 포기하게 됩니다. 과도한 자기방어적 태도. 이 사람들은 항상 자신을 방어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행동이나 말에 대한 비판을 받을 때 그들은 결코 인정하거나 수용하지 않고 즉시 반격합니다. 자신이 잘못했다고 느끼지 않으며 어떤 상황에서든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는 방어적인 태도를 고수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고 모든 비판을 타인에게 돌리며 자신의 잘못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매번 잘못을 저지르고도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며 상황을 타인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려 합니다. 그들의 태도는 점차 관계를 긴장시키고 대화의 창을 차단하게 만듭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들과의 대화에서 더 이상 발전이나 변화는 없고 결국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자신의 감정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사람. 이들은 언제나 자신의 감정을 외부로 표출하며 그것이 마치 다른 사람들의 책임인 양 행동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다루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고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려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우울하거나 화가 나 있을 때 그들은 그 감정을 주변 사람들에게 쏟아내고 그로 인해 상대방은 자기도 모르게 그들의 감정적 짐을 떠맡게 됩니다. 이런 방식은 지속되면 주변 사람들의 정서적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은 종종 왜 내 기분을 이해해주지 않냐? 며 상대방에게 감정적으로 의존합니다. 처음에는 이들이 감정적으로 약해 보이고 그들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언제나 내가 힘들다. 이 일이 나한테 너무 어려워라고 말하며 상대방은 그들의 감정을 위로해주고 해결해주기 위한 책임을 떠안게 됩니다. 문제는 그들이 이 감정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자신만의 감정적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려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변 사람들은 지치고 감정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은 약속을 쉽게 하고 그 약속을 쉽게 어깁니다. 그들은 항상 다음에는 꼭 할게, 이번에는 믿어봐라고 말하지만 반복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며 그로 인해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잃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처음에는 정말 좋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매번 달콤하고 언제나 사람들에게 기대감을 주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말이 신뢰를 잃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일이 있을 때나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한 약속을 자주 어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점차 약해지고 상처가 쌓입니다. 그들은 사소한 이유나 변명으로 약속을 어기고 그로 인해 사람들은 실망과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반복적으로 약속을 어기는 이 사람들은 결코 신뢰를 주지 않으며 결국 그들과의 관계는 불편하고 피곤한 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은 결코 자신에 대한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항상 자신이 옳다고 믿고 다른 사람이 지적하는 문제나 실수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방어하며 듣고 싶지 않은 의견에 대해서는 귀를 막습니다. 그들은 항상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하며 자신에게 불리한 의견은 무시하고 심지어 그 의견을 제시한 사람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과 대화할 때 그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지 않으며 오로지 자신의 의견만을 강요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너는 이해하지 못해라고 말하며 대화를 종료하고 자신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점차 답답하고 협력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문제를 키우고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들과 대화는 사실상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효과만 낳습니다. 지나치게 의존적인 사람. 이 사람들은 스스로 결정을 내리거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항상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려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대신 해주는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의 도움을 지속적으로 요구합니다. 이들은 주변 사람들을 도움의 대상으로 보고 독립적으로 행동하려 하지 않습니다. 처음엔 그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은 점점 더 의존적으로 변하며 결국 자립심을 잃고
다른 사람의 시간과 에너지를 고갈시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계속해서 동료나 상사에게 자신의 일을 대신해달라고 요구하거나 개인적인 문제를 계속해서 남에게 맡기려 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그들을 돕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의존성에 지쳐가게 됩니다. 결국 이들은 자신이 필요한 만큼만 도움을 받고 상대방이 어떤 상황이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강요하게 됩니다. 과도하게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높은 기준을 요구합니다. 그들은 어떤 일이든 완벽해야만 한다고 믿으며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압박하고 항상 더 나은 결과를 얻으려고 하며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로 인해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언제나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가령 친구나 동료가 일을 할 때 그들은 작은 실수 하나도 용서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더 잘했을 텐데라며 지적을 합니다. 그들의 완벽주의는 그들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점점 고립시킵니다. 그들은 완벽한 결과를 추구하며 그로 인해 주변 사람들은 점점 더 압박을 느끼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완벽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기에 결국 자신도 다른 사람도 불행해지게 만듭니다. 거짓말을 반복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한 번의 거짓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거짓말을 습관처럼 반복합니다. 그들은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거짓말을 하는 편이 더 쉬운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거짓말로 시작했지만 점차 그들의 거짓말은 커지고 복잡해지며 주변 사람들을 속이려는 태도가 반복됩니다. 이들은 결국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거짓말을 하며 그로 인해 신뢰를 깨뜨리고 사람들을 상처 입히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거짓말이 큰 문제가 되지 않거나 상대방이 괜찮다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할수록 사람들은 점차 그들의 말을 믿을 수 없게 되고 관계는 점점 약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들과의 대화에서 의심만 커지고 결국 그들의 말이 모두 의심스러워지며 신뢰를 잃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과 계속 가까워지면 결국 우리도 그들처럼 거짓말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으며 그로 인해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손상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의심과 질투를 보이는 사람.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고 질투를 느끼거나 모든 상황에서 의심을 품고 그로 인해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들은 타인이 좋은 성과를 거두거나 행복해 보일 때 그것을 인정하기보다는 저 사람은 뭔가 숨기고 있을 거야라며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그들은 자신의 불안감을 타인에게 전가하고 자주 비교하면서 왜 나는 못하냐고 자신을 위축시키거나 타인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뻐하기보다는 그 사람은 나보다 나은 게 없는데라고 생각하며 타인의 성취를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불필요한 경쟁에 시달리게 되고 결국 자신의 행복도 타인의 평가와 비교에 좌우되게 됩니다. 그들과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자신을 의심하게 되고 그들의 질투와 불안감에 휘둘리게 됩니다. 자신이 항상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언제나 상황에서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외부 요인이나 다른 사람들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절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면 이건 내가 아닌 누구 때문이라고 탓을 합니다. 이런 태도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피곤함을 안겨주며 관계에서 갈등을 일으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 그들은 내가 이럴 줄 알았어라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상황을 자신에게 불리하게 만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항상 다른 사람을 탓하며 그로 인해 주변 사람들은 끊임없이 죄책감을 느끼게 되거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단순한 갈등을 넘어서 더 큰 심리적 부담을 안겨주고 결국 관계의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남의 비밀을 함부로 누설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사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으면 그것을 쉽게 누설하고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신뢰를 보내고 자신의 비밀을 고백했을 때 그것을 함부로 입에 올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립니다. 그들은 타인의 약점을 이용해 자신을 우위에 놓으려 하거나 단순히 관심을 끌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나 동료가 개인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했을 때 그들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불필요한 상황에서 그 이야기를 꺼내며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뢰를 쌓는 데 있어서 큰 문제를 일으키며
그들과의 관계는 언제든지 배신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남깁니다. 그들이 알게 된 다른 사람들의 비밀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고 하거나 소문을 퍼뜨리는 모습을 보게 되면 더 이상 그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불필요하게 드라마를 만드는 사람. 이 사람들은 주변에서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 간에 불필요한 드라마를 만듭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대화나 상황을 평화롭게 해결하려 할 때 그들에게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고 사소한 문제를 과장하여 대립을 유도합니다. 그들은 항상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고 갈등을 증폭시키며 자신이 주목받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가령 그들은 단순한 의견 차이를 가지고도 큰 싸움처럼 키우고 주변 사람들을 끊임없이 편가르고 갈등을 조장합니다. 이렇게 드라마를 만드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비하게 만들며 평화로운 관계를 깨뜨립니다. 그들과 가까워지면 일상적인 일들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정신적으로 지치게 되며 관계가 소모적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결국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폭발물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 이 사람들은 항상 자신이 중심이 되어야만 세상이 돌아간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모든 대화에서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나 감정을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자신이 겪은 일, 자신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기쁜 일이 생겨도 그들은 나도 그럴 때 그런 기분이었어라며 이야기를 자신의 경험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그들의 말은 항상 자기 자신에 관한 이야기로 이어지고 그들은 결코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하지 않습니다. 처음엔 이런 사람이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들의 행동은 점점 더 이기적으로 변하고 타인의 감정은 무시되기 일쑤입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대화는 단조롭고 피곤하며 결국 그들과의 관계에서는 내가 그들의 배경음악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모든 대화는 결국 그들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고 다른 사람들의 경험은 중요하지 않게 여겨집니다. 이들은 타인의 삶을 들여다보는 대신 오로지 자신만의 세상에 갇혀 살고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외로워지게 됩니다. 과도한 조언을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한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반드시 적용하려 합니다. 그들은 항상 내가 겪어봤으니까라며 자신의 경험을 기준으로 남의 삶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들의 조언은 때로는 불필요하게 과하고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은 채로 제시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고 다른 사람의 선택이나 결정에 끊임없이 간섭하려 합니다. 처음엔 그들의 조언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조언은 점차 피곤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 수 없게 만드는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그들은 항상 자신의 방식을 강요하며 남의 결정은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고 남이 실패하거나 실수하면 내가 말했잖아라고 뒤에서 비난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방식만이 옳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그 방식대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더 이상 자신만의 길을 걸을 수 없게 만듭니다. 무책임하고 자주 회피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항상 책임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어떤 일이든 내 잘못이 아니다. 그건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문제를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항상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떠넘깁니다. 그들은 변명과 핑계를 대며 일어난 일에 대해 반성하거나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잃게 됩니다. 일이 잘못되었을 때 그들은 결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주어진 역할이나 의무를 다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중요한 업무를 맡았을 때 그들은 상황이 어려워지면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거나 나중에 내가 할 수 없었어라며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주변 사람들에게 불신을 일으키고 결국 그들은 사람들에게 신뢰받지 못하게 됩니다. 지나치게 비판적인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든 항상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선택, 행동, 외모 등 모든 것을 비판하고 자주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들은 세상의 모든 일이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가야 한다고 믿으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을 쉽게 비판합니다. 이들은 사람들에게 이건 이렇게 해야 해, 이건 잘못된 거야 라는 식으로 끊임없이 지적하며 그들의 의견을 강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동영상의 원동력이 됩니다.